연결하려고 그래요. 김한배 대표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막을 내드리고요. 이걸 제가 원맨 프로덕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맨으로 해야 삼성도 김앤장도 못 건드립니다. 네. 자, 어떤 말씀을 지금 저희가 들어야 되냐면 검찰이 이 와중에 얘들이 지금 장난들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이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김한배 대표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닙니다. 네, 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네. 김한배 대표님. 지금, 네네. 이제는 테러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좀 대응을 해야겠다 하는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들이 네네. 지금 이제 남은 수가 네. 다 실패를 하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 내란 세력들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가 네. 저희의 상상이 어떤 것이든 그 상상을 늘 뛰어넘어왔거든요. 네. 이번에도 한독수로 급작스럽게 이렇게 민주정당, 공당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걸 우리가 직접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어우, 진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네. 제 아는 지인이 그런 얘기해요. 요새 넷플릭스 시청률이 저조하대요. 하도 황당한 서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네. 제가 막장 드라마를 국힘당이 찍어가지고 네. 국민들이 그 넷플릭스 안 보고 그거 소식 보느라고 그 정도로 지금 아주 뭐 막장 중에 막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참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극단적인 어떤 핵책 그것이 이제 테러인데 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저들이 벌여왔던 이 작태들이 네. 너무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 체계를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정말 극단적인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잠시 뒤에 저희가 박한천 그 전 행정관님이 이번에 그 선거 캠프에서 그 부분을 특별히 맡으셨어요. 책임을. 네, 그래서 지금 전화 연결을 이후에 해드릴 거고요. 먼저 우리 김한배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지금 제가 신문을 봤더니 골 때리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태균 관련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대구 경찰청에서 홍준표와 관련된 고발인 조사를 받고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장난치고 있다면서요. 장난이 아니고, 네. 뭐 이건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벽한 어떻게 보면 경찰을 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뭐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하는 거지, 경찰이 하는 수사는 그 부분은 뭐 검찰이 하는 거의 뭐 수준과는 다른 레벨이다. 그런데 정말 저희 고발인 입장에서는 그게 왜 어이가 없냐면은. 아니, 잠깐만요. 일단은 그 스트레이트를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수가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네네네. 경향신문이 오늘 기사를 썼는데 단독으로. 네네네. 지금 그 대구경찰청이 검찰에다가 명태균 수사 과정에서 홍준표 자료 수사된 거 좀 넘겨달라, 공유해달라. 맞습니다. 요거를 했는데 검찰이 안 넘겨줘가지고 네. 지금 수사를 하려고 해도 경찰이 달랑 우리 김한배 대표의 고발장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그걸 어떻게 확인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왜 황당하냐면은 네. 지금 고발 자체를 원래 대구경찰청이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고발을 중앙지검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이 그거를 무슨 이유인지 대구지검으로 보냈고 대구지검이 그거를 자기들도 하기가 뭐 어떤지 그걸 다시 경찰로 떠민 거거든요. 그러면 직접 수사를 안 할 거면은 수사 자료라도 협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수사 그 자료를 다 수개월 전부터 작년부터 이미 검찰은 수사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네. 잘 아시다시피 네. 창원지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 1년 가까운 막대한 방대한 양의 수사 자료는 일절 제공을 안 하고 달랑 저희 사생 고발장 하나만 주고 경찰로 하여금 처음부터 맨땅에 헤딩하듯이 전부 0점에서 다시 하라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그동안의 모든 명태균의 진술, 관련자들의 진술, 여러 가지 누적된 자료들을 그걸 제공 안 하면서
경찰은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건데 이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수사력의 낭비고 효율성이 없는 행위입니까? 이게 저희 고발인 조사 때도 그랬지만 이제 최근에 김태열 소장님이 네.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 김태열 소장님이 보니까 그걸 물어봤다는 거죠. 검찰로부터 자기들이 예전부터 했던 진술이 상당량인데 네. 그 많은 그 진술 내용이라든지 관련 증거 자료들 지금 홍준표 시장 관련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셨나요? 라고 물었대요. 네네. 그런데 놀랍게도 검찰로부터 그 자료 협조를 못 받았다. 하나도. 예. 야. 그리고 고발인 조사 우리 사생 고발인 조사한 그 내용만 가지고 조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김태열 소장님 얘기가. 저희도 사실은 그때 갔을 때도 그때 자료 협조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자료 협조 좀 빨리 좀 받아라. 그동안 검찰이 이거를 1년 가까이 훨씬 먼저 수사를 했는데 네. 그동안 수사했던 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어떻게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다시 수사를 하냐. 이거는 국가기관 간의 그 수사력의 문제이고 수사 효율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관련자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똑같은 얘기를 다시 또 하냐. 네. 특히 명태균 경우에는 이미 여러 차례 갔다 왔잖아요. 검찰 조사를. 그러니까요. 또 강혜경 그 부소장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게 도대체 수사를 자, 그러면 오케이. 왜 지금 검찰이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수사를 더 이상 이제 안 하거나 못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검찰의 그 오래된 그 경찰에 대한 태도죠. 그러니까 경찰은 어찌됐든 자신들에게 뭐 어떻게 보면 명령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자기들이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다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그런 그 기관의 그 교만한 그런 태도가 하나로 저는 보아지고요. 네. 두 번째는 겉으로는 수사가 잘 되기를 그렇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수사 자체를 이런 식으로 지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다르고 속다른 건데 자료 협조를 결국은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왜?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라는 그 인물이 잘 아시겠지만 검찰 출신이라는 것도 있고 또 어찌됐든 지금 뭐 이 명태균 게이트 자체가 갖고 있는 파급력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권의 어떤 속살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드러나서 이 대선 국면에서 이게 더 파헤쳐지고 이 관련 사건들이 더 전부 다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실시간 보도되는 것은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홍준표 시장이 출국했어요. 네. 예, 그 전혀 아무런 출국 금지가 안 돼 있었다는 것도 저도 너무 놀라운데 저희가 홍준표 고발한 게 지난 12월입니다. 지금 거의 반년 전에 고발당한 사람이 그동안 아무런 출국 금지 조치가 돼 있지 않아서 자유롭게 미국으로 갔단 말이죠. 자, 일단 그 내용까지는 다 워낙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치 고관여층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니까 네. 왜 이런지 한번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다 근본적으로. 네. 지금 보면 그 창원에 있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때 이 명태균 관련한 책임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이지영 부산지검 차장한테 맡겼어요. 맞아요. 근데 이지영은 한동훈 직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동훈의 이른바 그 후보 만들기 프로젝트 과정에서 오히려 그 오세훈이랑 홍준표를 더 적극적이고 좀 그 압도적인 수사를 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시점에 사건을 대구지검으로 내려보내고 대구지검에서 다시 경찰로 이첩을 해서 요건 수사를 빨리 하려나 보다 그랬어요. 저희 생각은 그랬잖아요. 근데 맞아요. 예. 근데 경찰에다가 협조를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얘들은 지금 아까 뭐 왜 지금 수사를 제대로 비협조적인가 경찰에 대한 무시 그것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홍준표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네. 비호를 해야
윤 정권을 비호한다?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 윤 정권 비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국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오세훈에 대한 수사의 그 지금 방향하고 지금 홍준표에 대한 수사의 방향이 약간 완전히 정반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세훈이는 정광석 같이 그 압수수색을 하고 할 거 다 하고 지금 뭐 어느 정도 국민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홍준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준표 핵심 피의자도 출국하는 걸 막지 않았고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리고 관련 수사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수사 자체가 매우 지연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수사 의지가 있으면 중앙지검에 들어온 사건을 왜 대구로 내려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일단 홍준표 사건을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네. 다른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도 지금 고발인 조사 받으셨죠, 최근에? 명예훼손이 아니고 아니, 허위사실 공표. 네네. 예.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20대 대선에서 이제 네. 윤석열이 했던 거짓말 중에 대표적인 게 자기 아내는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주가 조작 관련돼서 손실만 있고 넉 달 만에 그 이정키라고 손절했다. 뭐 그 발언. 그 다음에 이제 김만배와의 관계가 드러나니까 김만배는 나는 모른다. 개인적 친분이 없고 전화 한 통화 한 적이 없다. 라고 한 발언. 그리고 그 허위 경력 가지고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 간원 토론에 나와서는 내 아내가 발급받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경력 증명서는 정상 발급이다.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대상받은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것도 부사장으로서 정상적인 기여를 해서 받은 상이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던 것이 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발언이었거든요. 구약성서 다 외운다도 그렇고. 예, 그것도 있고 장모가 뭐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네네. 이제 저희가 고발한 거는 앞에 그 세 가지 도이치모터스 네네. 관련된 거, 그다음에 김만배 모른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허위 경력이 아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금 8월 3일 날 끝납니다. 그렇죠. 얼마 시간이 남지 없어요. 않아서 네네. 매우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네. 고발인 조사를 저희가 2시에 들어가서 11시 반에 끝났어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고생하셨네. 네. 그러니까 피고발인이 아니고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고발인 조사인데 그렇게 오래 받은 건 정말 굉장히 이례적인데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 검찰에서 그 질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매우 촘촘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만약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물을 촘촘하게 친다라는 거는 그만큼 못 빠져나가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 그 윤석열 측의 방어 논리를 전부 깨기 위해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차원이고 하나는 반대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그런 그 무혐의의 사유를 찾아서 윤석열을 풀어주어서 또 이번에도 면죄부를 주기 위한 목적인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이 질문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방금 조금 전에 우리 김한배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발인 조사는 대충 한 2-3시간 안에 끝나잖아요, 보통은. 맞아요. 근데 그렇게 길게 사실 고발인을 상대로 이렇게 취조하듯이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클리어 시켜주기 위해서 보통 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쪽을 좀 의심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저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게 지금 윤석열을 한마디로 때려잡기 위한 건지 아니면은 아주 그 정교한 방어 논리를 만들어서 윤석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건지 그런 이 갈림길에 있는 건데. 그렇죠. 고소인을 통해서 이미 답변을 만들어 놓는 거지. 그리고 그렇죠. 그 답변이 저쪽으로 넘어간다면 아주 손쉽게 피고발인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 발언인데요. 네.
넉 달 만에 손절했다. 손해만 보고. 음.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주가 조작이 총 15개월에 걸쳐서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그 1차 시기에 대해서는 그 이정필이라고 하는 하고 했었던 시기는 4개월, 5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차 시기는 손실만 입은 게 맞아요. 그렇죠. 2차 시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저희 김한매 대표님. 네네.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거기까지 지금 들어갈 그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네. 어차피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테니까 중요한 것은 검찰이 여전히 뭐 김건희를 소환 한 해 만에 이러면서 뭔가 자기들이 일하는 것처럼 흘리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 김한매 대표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뭔가 하는 액션을 취하면서 내실은 아무것도 없네. 그렇죠. 아직도 네. 검찰은 여전히 뭔가 지난 정권, 지금 이제 파면됐다 하더라도 윤석열을 어떻게 보면 아직도, 뭐 죄를 묻고 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검찰이 어떻게 보면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도 생존 논리에 입각해서 윤석열을 면죄부 주는 것이 더 자기들에게 조직에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네. 나는 그런 강한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알겠습니다. 네네. 입장에 늦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애청자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여하튼 늦은 시간까지 조사받으시러 다니느라고 너무 고생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화 연결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발 뉴스도 힘내시고요. 네,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한매 대표